지금 대한민국에는 아파트가 1200만 개가 있는데 강남에는 아파트가 35만 채가 있어요. 강남에 지어진 아파트의 원래 토지는 뭐였습니까? 논밭임이에요. 강남이. 사람이 거기는 마늘밭, 고구마밭, 잠실은 뽕밭, 압구정동은 고구마밭, 다 거기가 밭이나 논이었어. 그러면 일기신도시는 경기도의 일기신도시는 노태우 때 지어진 걸 일기신도시라고 하니까 노무현 때 지어진 걸 이기신도시라고 하고 그러면 원래 그 강남이나 이쪽 잠실이나 이쪽으로 가면 그게 원래 경기도 땅이에요. 경기도. 그걸 서울로 편입시켜서 그렇지.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 그 정부가 수용했던 그 땅을 논밭 임야를 안 팔고 그때부터 건물만 분양했다. 그 땅 주인이 누가 돼요? 국가나 공기업 땅이 됐겠죠. 그럼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누가 부자가 됐어? 국가. 그래서 내가 2004년 노무현 때부터 판교 신도시든 위례 신도시를 내가 개발하지 말라고 개발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신도시들은 건물만 분양을 하고 토지는 팔아먹지 마라. 그래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토지 공공 보유 건물만 분양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지금처럼 그 판교 신도시 2005년에 개발해서 지금 15년이 흘렀는데 그럼 지금 그 땅을 안 팔고 거기에 건물만 분양했다면 누가 부자가 됐겠어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LH,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이런 국가기관이 부자가 돼요. 국가기관이 부자가 되면 국민이 부자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강남 신도시 전체 땅이 지금 서울시 소유라면 서울시는 엄청난 부자가 돼요. 시가 부자라고 제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시가 부자면 시민들이 세금을 덜 내도 돼. 시 운영비를 적게 걷어도 되고 시의 시 보유 자산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100만 채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 그러면 서울시면 100만 명은 집을 살 필요가 없어. 서울시가 가진 집에 가서 내 집이야 그게. 그래서 공공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이에요. 공공의 주인이 누구야? 시민이야. 나야. 이 나라의 주인이 나라고. 나라의 주인이 나라 소유 주택에 가서 잠을 자는 걸 사용하는 거는 임대가 아니야. 내 집을 내가 사용하는데 그게 왜 임대야? 그게 임대가 아니라고요? 아니지. 공공주택, 공공소유주택, 국가주택, 내 주택, 나라 주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명칭을 공공임대니 뭐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네. 마치 아까 서울의료원에 공공임대 같은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삼성동. 거기다 나는 대한민국에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는 한 4,500년 동안 부실 필요가 없는 그런 아파트를 지으라는 거야.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해? 4,500년. 그럼 한 500년이 아니라 4,500년. 한 500년 쓰게 만들으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석회석을 가지고 있어요. 태백산에. 그 좋은 석회석을 갖다가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손재주나 기술 능력이 세계에서 제일 으뜸이야. 건설사들의 기술은 또 인정하시네요 또. 아니 건설 노동자의 능력이지 건설 회사의 직원들이 하는 거는 접대야. 그 사람들은 접대하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건설에 들어가면 공무원 접대, 감리원 접대, 공기업 직원 접대, 자기 학교 동기들 찾아다니면서 술 접대, 음식 접대, 돈 접대, 성 접대, 남자 접대 뭐야?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거는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시공 능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엔지니어링 개발도 하고. 뭔 개발을 해? 공법도 연구하고. 누가? 같은 계열사에서. No. 불량품 만드는 연구만 해요. 돈을 미리 다 받았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남길까? 어떤 자재를 쓰면 돈을 더 남길까? 어떤 가구를 쓰면 돈이 더 남을까? 그게 무슨 기술 개발이야. 두바이의 그 큰. 그건 하청받은 거야. 그런 데는 감독하는 사람이 술을 안 얻어먹고 꼼꼼하게 감리를 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감리를 하면 불량품이 안 만들어져. 아파트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걸 제대로 만드는지 감리하는 사람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비자를 대신해서 감리하는 사람이 이 술을 안 얻어먹고 뇌물 안 받고 똑바로만 감리하면 두바이 같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축물을 지라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이에요. 술 먹고 물탄 콘크리트를 쓰고 불량자재를 쓰고 그걸 눈 감아주고 해서 그런 사고가 터지고 부실이 생긴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감리하는 사람이 벽지를 똑바로 안 붙였어. 타일을 제대로 안 붙였어. 방수를 제대로 안 했어. 그 다음 작업을 못하게 하면 불량 건축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런 건설회사 직원들이 가서 뭘 해? 불량을 눈 감아달라. 못 본 척해라. 나하고 술집에 가 있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40년 된 아파트를 경쟁적으로 부시자 하는 서울시장들이 나와서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된다. 부패하고 무능한
공기업이 구도시에 들어와서 재개발을 하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혼집이 새 집이. 근데 구도시에 와서 자기 직원들이 주택을 사고 쪼개기를 하고 토지에다가 지분 참여를 해서 온갖 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구도시에 들어와서도 이제 신도시에서 하던 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 주겠다. 아니 왜 공기업이 재개발하는 데는 건설업자가 돈을 마음대로 받게 해주면 누가 이뤄? 그게 건설업자 이롭게 해주겠다는 일이지 거기 재개발 지역에 사는 세입자한테 무슨 혜택이 들어가요? 집주인들은 좋잖아요. 집주인이 누구예요? 김의겸이? 투기꾼들? 뭐 다주택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실거주자 소유자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거기 세입자가 있다고. 아니 세입자한테 아무 혜택도 없는데 지네들이 2년 플러스 2년 4년은 거주할 기간을 보장해 주겠다고 작년에 그 생날리를 쳐가지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됐는데 앞으로 4년 동안은 손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세입자님들은 이 나라의 유권자가 아니야? 이 나라의 세입자들은 사람이 아니야?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요? 기본권을? 주거권을? 다 보호해버리면 아니 거기서 뭐 영원히 개발이 안 된 재개발. 영원히 개발 안 돼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린벨트나 이런 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런 아파트가 공급되면 재개발 안에서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니 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집값이 폭등해서 도저히 삶이 찌들리고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야? 극단적 선택까지는 아닌데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아니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새들어 살고 있는 동네를 다 부셔서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그 공급이 늘어서 전세값이나 월세값이 떨어져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왜 그 사람들이 쫓겨나야 돼?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로운 사람은 건설업자. 짓지도 않은 아파트 광고하는 조중동, 거기에 기생하는 학자들, 투기해라고 부추겨서 들어간 투기꾼, 건설업자, 1000가구의 주택을 보시면 지금 1000가구 속에 3,500명의 세입자가 있어요. 주택은 다가구 한 채에 10가구씩 살아. 거기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야 돼.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1000가구를 무시고 1,500가구의 아파트를 진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면 500채는 또 투기꾼이 들어와니라 돈 있는 사람이 사서 들어와 아파트를. 거기 살고 있는 3,500 세입자는 다 나가야 돼. 그런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집값이 안 잡혀? 문재인은 못 잡아. 변창흠 데리고는. 근데 가르쳐 주잖아. 잡는 방법을. 그래서 내가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아파트가 30평짜리 3억이 용산에 1,500채. 서울시장 되자마자 강남구 삼성동에 2,000가구, 그 다음에 강남 구룡마을에 2,000가구, 불광동 혁신파크에 3,000가구. 여기저기 해서 1년 동안 한 3만 가구가 예약을 해줘. 예약만 해도. 그것도 3억에. 30평짜리 3억에 매달 1,000가구, 2,000가구가 1년 동안 한 3, 4만 개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 아파트 값이. 영향을 좀 받겠죠. 그 다음에 이런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가 30평이 15억에 나오면 분양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3억에 나오는데. 그럼 재개발 아무것도 안 해요. 시장이 박영선처럼 반값 아파트, 이명박처럼 분양 원가 공개 이것만 제대로 하면,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서울의 집값은 잡힐 희망이 보인다. 그럼 1번 후보의 공약은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지키면. 당선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안 지켜. 많이 보셨겠네요, 그런 거. 그럼.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문재인은 뭐 집값 올리겠다고 그랬나? 아니 4년 내내 집값 잡는데 2020년 1월 7일 날은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춘다고 그랬잖아요. 왜 낮아졌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얼마나 처참한 종말을 맞는가를 국민이, 유권자가 보여줘야 돼요. 계속 그러면 이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2,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 3천 가구면 1년이면 몇 가구입니까? 2, 3만 가구요. 그러면 지금도 1년에 수도권에 20만 채가 공급돼요. 새 집이. 그중에 한 14만 개가 아파트고 7, 8만 개가 주택이나 연립이나 다가구예요. 꾸준히 공급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200만 개씩 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5년에 200만 개면 질을 지려면 1년에 몇 개씩 져야 돼요? 40만 개. 올해 40만 채 진대요. 작년 8.4 대책에서 2021년 7월에 사전 예약을 받겠다. 그랬다고. 사전 청약. 응. 그것도 땅이라도 사놓고 청약을 받든지 해야지. 지금 땅도 확보 못해. 아니 지금 3기 신도시에 땅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 땅 뺏어가시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결사반 될 거예요. 딱 붙이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30년 50년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왔는데 그걸 강제로 뺏어가면서 겨우 100만 원 주면서 LH 직원 몰래 와서 산 놈들은 300만 원 400만 원 받아갖고 그런 일이 지금 과거부터 지금 한 10몇 년 20년간 경기도에서 계속 있어 왔거든. 아니 경기도 사람이 뭐 봉이야? 경기도 사람들은 서울 집값 잡으라고 계속 땅을 뺏겨야 돼? 왜 뺏겨야 돼? 노무현하고 문재인 같이 무능한 대통령만 정권을 잡으면 땅을 뺏어가. 경기도 사람 땅을. 아니 경기도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왜 경기도 사람 땅을 뺏어다가 서울 사람 들어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서울 사람들에게 바가지 씌우고 건설업자한테 특혜 싸게 팔고 건설업자는 더 크게 바가지 씌우고. 서울에는 농지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그래서 싸게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이명박은 지금 저 내곡동 그쪽으로 가면 국정원 그 부지 옆에는 그린벨트고 거기에도 농지가 많아요. 양지동 그쪽으로 가면. 그다음에 저 강북도 가보면 곳곳에 땅이 많아. 전 시장님은 그린벨트는 사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누가? 박원순? 네. 뭘 사수해 지가. 후손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그 지가 한 게 8년 동안 한 게 없는데 아니 지가 후손을 위해서 한 가지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는데 후손을 위해서 서울 집값을 그렇게 잔뜩 올려놨나? 박원순이가 문재인하고 둘이 서울 집값을 올린 거예요. 쌍지페이 짓고. 네. 박원순은 여의도 용산 통째 개발. 마스터 플랜. 무슨 이 서울역부터 어디 국철 지하화 강북에서 그 저 옥탑방 쇼할 때 나서 그 일대도 무슨 다 경전철이다 뭐다 해가지고 개발 공약을 남발해서 그러니까 박원순 문재인 해가지고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은 청와대 아직도 있고 박원순은 먼저 갔고 그 고통은 다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이 이런 무능한 정권은 나는 본 적이 없다니까. 부동산 쪽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즉각 풀겠다 그 얘기했거든요. 풀든지 말든지 지가 얘기한 대로 분양 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강남에 이렇게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하나도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서울 의료원 부지나 용산 네 이런 30평짜리 아파트를 거기다 70층짜리를 지면서 이런 스타일로요? 이거보다 더 멋있게 70층 뭐 50층짜리 아파트를 진 용산에 원래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을 자기가 시장일 때 2007년에 삼성에다 줘가지고 삼성이 거기다가 무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뭐 이런 걸 진다고 해가지고 50층 70층짜리 거기다 짓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명박이 이런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용산에 30평짜리를 한 15억 20억에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강남에 3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니까 그 사업이 포기를 벌써 삼성이. 근데 그건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상업용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 지금부터 지어지는 공공 아파트는 나는 전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라는 거예요. 한 50층을 짓고 1층부터 3층은 상가, 3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 그 다음에 11층부터 40층까지는 아파트. 뭐 21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콤팩트 시티. 콤팩트고 뭐고 그냥 2분 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사무실과 상가와 집이 그런 주상복합을 짓는 게 맞다. 그래서 건물은 30평짜리를 3억에 분양해주고 박영수는 평당 1,000만 원에 분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용산에 30평이 3억에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내가 원가 공개를 내가 또 다 해요. 원가 분석도 내가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이 원가 공개와 원가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시장이 당선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을 하면 여기서 맨날 기자회견을 해. 기자들한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 알려줘. 잘못하고 있다. 거짓말했다. 폭리를 취했다. 한 달 안에 빵 아니니거든. 재개발 재건축은 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설공사나 모든 개발 사업은 적정 이윤, 글로벌 스탠다드가 시행 이윤은 5%를 보는 거예요. 이 5%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 전체 자기가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서 이 건축물은 남이 만든 자재를 사다가 비정규직 노동자 데려다가 반대로 보여주셨어요. 지가 하는 아니 자기가 삼성이 하는 게 없어.
아 그럼 삼성은 5%만 먹어라? 5%.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왜 저거? 아 그래? 아 잘 몰라. 아니 이 사람이 투입하는 게 땅은 정부가 뺏어다 줬어. 자기가 아무 노력도 한 게 없어. 건물은 전부 하청조, 하청기업에다. 자재는 남이 만든 거 사와. 아 지가 한 거는 접대밖에 없는데 조중동의 아파트 광고밖에 한 게 없는데 5%만 받아가도 많지. 아 5%도 많다. 그러면 아 그럼 되게 넉넉하게 잡아주시네. 정확하게 잡은 거지. 옛날 이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건축비가 200만 원이 안 됐어요. 평당.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30평짜리 아파트를 6천만 원 해서 적정 이윤을 한 5%면 아파트 하나를 분양해서 건설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30평 아파트 하나를 해서 5%니까 6천만 원에 5%면 30만 원, 300만 원을 벌어왔어. 그러면 1000가구를 줘봐야 300만 원이니까 30억. 근데 지금은 어떠냐? 노무현 대통령이 공기업도 장사 10배 남겨도 괜찮아 하고 나서는 5%가 아니라 지금 벌써 5%가 작아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라는 고가 상품 하나에 5억, 10억짜리 물건을 만들고 그중에 5%면 크게 이익이 남는 거고 건설회사는 자기가 투입하는 고정 비용이 거의 별로 없어요. 직접 고용을 계속 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자재를 뭐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야. 필요할 때 사오면 되는 거예요. 주문만 하면. 그래서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투입한 노력에 비하면 시행 이윤이 5%만 남아도 자기가 투입한 노력의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지금도 건설회사한테 물어봐요. 3% 남는다, 2% 남는다, 1.8% 남는다 이런다고. 왜? 다 탈세를 했거든. 탈세했습니까? 탈세를 다 했어.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실제로 세금 다 떼어먹었으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주들은 몰라. 그래서 건설회사는 비상장 기업이 많고